쇼팽은 첫사랑을 만나게 되는데요. 그의 첫사랑은 성악가 콘스탄티아 글라드코프스카입니다. 그런데 쇼팽은 과연 콘스탄티아에게 사랑을 고백했을까요? 안녕하세요. 음악을 그리는 남자, 음악 그림입니다. 오늘은 피아노의 시인 프레데릭 쇼팽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쇼팽? 프랑스 이름 같죠? 쇼팽의 아버지는 프랑스인이에요. 쇼팽의 아버지는 프랑스에서 폴란드로 이주해 그곳에서 폴란드 여성과 결혼해 쇼팽을 낳았는데요. 쇼팽은 결국 아버지의 나라 프랑스로 이주하게 되죠. 아버지와 아들이 서로 엇갈리게 옮겨 다닌 거네요. 그러니까 쇼팽의 반은 프랑스인, 반은 폴란드인이죠. 그래서 쇼팽은 인생의 반을 폴란드에서 나머지 반은 프랑스에서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쇼팽의 유언에 따라서 쇼팽의 몸은 아버지의 나라 프랑스 파리 페르라스웨즈 묘지에, 쇼팽의 심장은 어머니의 나라 폴란드 바르샤바 성 십자가 성당에 안치됩니다. 쇼팽은 1810년 3월 1일 폴란드의 젤라조바 볼레에서 태어났는데요. 폴란드의 어떠한 관광 상품보다 유명한 국보 1호가 바로 쇼팽입니다. 가장 훌륭한 위인으로 쇼팽을 얘기하기도 합니다. 굉장한 애국자였고 또 그 당시에 그럴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그 당시 폴란드는 프로이센, 오스트리아 그리고 러시아가 차례로 습격을 합니다. 결국 이 세 나라가 폴란드를 분할하고 있었고요. 마치 우리나라의 구한말과 같은 상황이었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민족운동에도 관심이 많았고 결국 조국에 돌아오지 못하는 그런 현실을 맞이하게 됩니다. 1816년 6살 때부터 어머니에게 피아노를 배웠고 음악교사 보이치에흐 지브니에게 피아노 수업을 받았는데요. 1829년 쇼팽은 첫 피아노 협주곡을 완성하고 바르샤바에서 연주회를 개최했는데요. 이 공연은 그에게 큰 성공을 가져다 주었고 유럽의 음악계에서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이 시기 쇼팽은 첫사랑을 만나게 되는데요. 그의 첫사랑은 성악가 콘스탄티아 글라드코프스카입니다. 그런데 쇼팽은 과연 콘스탄티아에게 사랑을 고백했을까요? 쇼팽이 친구에게 이렇게 편지를 써요. 나는 매일 밤 콘스탄티아 꿈을 꿔. 그런데 아직도 그녀에게 한 번도 말을 붙인 적이 없어. 마음이 여리고 소심한 쇼팽은 끝내 그녀에게 고백을 하지 못합니다. 쇼팽은 그녀를 위해 피아노 협주곡 2곡을 써주는데요. 그중 피아노 협주곡 2번이 유명하죠. 콘스탄티아는 본인이 초대를 받고 이 곡을 들으면서도 정작 이 곡이 자신에게 헌정된 줄 모릅니다. 바로 쇼팽의 짝사랑인 거죠. 쇼팽은 1830년 폴란드를 떠나 유럽에서 음악적 경력을 쌓기로 결심하고 음악의 중심지 오스트리아 빈으로 가요. 그런데 쇼팽이 폴란드를 떠나자마자 폴란드에서는 바르샤바 혁명이 일어나죠. 쇼팽의 친구들은 바르샤바에서 조국을 위해 몸 바쳐 싸우고 있으니 쇼팽은 본인도 조국으로 돌아가서 싸우겠다고 하지만 쇼팽의 친구들과 주위 사람들은 모두 쇼팽을 만류하죠. 쇼팽은 조국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신을 책망하며 오로지 피아노에 그 모든 복잡한 감정을 쏟아냅니다. 바로 이때 쇼팽은 녹턴을 작곡하는데요. 일명 야상곡으로 조용한 밤의 분위기를 나타낸 서정적 피아노 곡이죠. 여러분은 쇼팽의 녹턴을 들어보셨나요? 음악이 너무 좋아 CD 가게에 가서 쇼팽의 녹턴 주세요 라고 얘기하고 싶지만 번호를 몰라서 못 샀던 그 곡. 녹턴은요, 총 21곡이 만들어졌는데요. 우리에게 많이 알려지고 사랑받는 곡이 OP9 넘버 2입니다. 오퍼스는 작품 번호를 말합니다. 쇼팽이 전 생애 동안 21곡 정도의 녹턴을 작곡했다고 했잖아요. 녹턴은 2개나 3개씩 한 작품분으로 묶어서 출판이 되었답니다. 예를 들면 오퍼스가 작품 번호라고 했잖아요. 그것을 그냥 OP9번, OP10번 이렇게 하나하나 나누지 않고 OP9번에 1번, 2번 이런 식으로 번호를 붙였답니다.
파리에서 예술가들과 교류하면서 프란츠 리스트를 만납니다. 1832년 22세의 쇼팽은 파리에서 성공적으로 연주 데뷔를 하나 교향시라는 새로운 장르를 탄생시킨 당대 최고의 피아니스트 리스트의 무대에 찬조 출연을 하면서 무대 기피증이 더욱 심해집니다. 무대에 서지 못하는 쇼팽은 돈을 못 벌고 레슨을 시작하는데요. 파리 최고의 가정교사가 되고 쇼팽은 리스트의 소개로 여류 작가 조르주 상드를 만나죠. 상드는 이미 결혼하여 자녀가 둘이 있는 이혼녀였고요. 여성해방운동가로 전통에서 자유로운 여성입니다. 이런 상드를 쇼팽은 한때 얼굴이 혐오스럽다라고 할 정도로 처음엔 싫어했는데요. 상드의 사랑을 결국 받아들입니다. 쇼팽은 상드를 만날 때 즈음에 결핵에 시달리고 있었는데요. 병세는 더 악화되고 상드와 마요르카 섬에 가서 투병 생활을 하는 중에 그 유명한 곡 빗방울 전주곡을 작곡합니다. 1837년 그의 나이 28세 때입니다. 마요르카 섬은 평소에는 날씨가 정말 좋은데요. 12월이 되자 날씨가 급격히 험악해집니다. 폭풍우가 몰아치던 어느 날 시내로 나간 상드가 집으로 돌아오지 않자 쇼팽은 피아노에 앉아 울면서 피아노를 칩니다. 세차게 내리던 빗방울들이 지붕에 부딪히면서 규칙적으로 A 플랫 음을 내는데요. 쇼팽은 이 빗방울들이 모여서 호수를 이루고 자신은 호수에 빠졌다는 자신만의 상상에 빠져요. 그러면서 쇼팽은 자신의 눈물이 자신의 심장 위로 떨어지는 상상을 하며 이 빗방울 전주곡을 작곡합니다. 정말 이 빗방울 소리가 A 플랫처럼 들릴까요? 31세의 쇼팽은 지금 노앙에 있는 상드의 집에서 요양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마요르카 섬에서의 굉장히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이곳 노앙에 왔는데요. 노앙에 와서 쇼팽의 건강과 심리 상태가 안정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때가 가장 그의 생애에서는 평화롭고 빛났던 시기라고 할 수 있어요. 1846년 쇼팽의 나이 36살에 그의 마지막 녹턴이라고 할 수 있는 OP 62 넘버 2가 작곡되는데요. 음악성은 더욱더 깊어졌고 완성도도 상당히 높아집니다. 1847년 37세 때 쇼팽은 상드와 결별을 하는데요. 쇼팽의 제자인 스코틀랜드 출신의 제인 스털링이 이때 쇼팽에게 고백을 하게 됩니다. 우유부단한 쇼팽에게 영국 여행을 제의하고 함께 영국 여행을 떠납니다. 힘든 연주회 여행에 지친 쇼팽은 결국 제인의 결혼 제의에 거절을 합니다. 쇼팽은 젊은 나이인 39세에 결핵을 이기지 못하고 병원에 입원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문병을 오는데요. 이 중 문병 온 포토카 백작 부인에게 상드가 보고 싶다고 얘기를 합니다. 상드를 못 잊고 있었던 것이죠. 쇼팽은 몸이 안 좋았던 시절 러시아에 내가 죽고 나면 내 시신이라도 폴란드에 갈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하지만 러시아가 거절을 합니다. 결국 쇼팽은 누나를 불러 내 심장만이라도 폴란드에 데려가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쇼팽의 심장은 어머니의 나라 폴란드 바르샤바 성 십자가 성당에 안치됩니다. 어머니를 유난히 사랑했던 쇼팽이 마지막 했던 얘기는 마토카 모이아 비엔나 마토카, 어머니 불쌍한 나의 어머니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쇼팽 녹턴으로 본 그의 인생 어떻게 느끼셨어요? 음악에 얽힌 이야기를 알고 들으시면 더욱 감동이 느껴지실 겁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음악을 그리는 남자 화이트헤드의 음악 그림이었습니다.